자, 이어서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라는 개념은 이미 중학교 때 다루었어요. 그쵸? 우리가 아래로 블록인 식은 최대값이 있어요? 최소값이 있어요? 하은아? 아래로 블록이면 최소값이 있어? 최대값이 있어? 최소값이 있어? 그럼 최대값은 왜 없어? 하하. 잠깐 뭔가 오해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질문에 맞죠? 오해해서 그렇겠죠? 아래로 블록인 함수가 있습니다. 최고 차이 개수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블록이죠? 이러면 이 그래프 상에서 최소 최대값이 존재하냐 마냐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이거는 누가 있어요? 최소가 있습니다. 최대는 왜 없어? 최소는 얘가 제일 작겠죠. 그쵸? 맞아요? 얘가 최소값이고 그럼 최대는 없다는 거야. 왜 없어? 헤아릴 수 없다. 계속 커져 나가니 우리가 특정하게 뭐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큰 게 없다라는 게 아니라 누군지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최소값, 최대값, 얘가 최소값이 존재한다. 위로 블록이라는 건 뭐가 있겠어요? 최대값이 없고 최소값은 왜 없다?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최소와 최대는 y의 값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점을 우리가 p, q라고 말할 때 x가 p일 때 최소값이 q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값과 최대값은 y의 좌표를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뭐 여기가 이제 뭐 p, q라면 어떻게 돼요? 얘는 x가 p일 때 최대값이 q다라고 말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가나요? 자, 근데 이러면 너무 심심하잖아. 쉽잖아. 맞지? 중학교 때도 그래서 최소값, 최대값 문제 나오면 너무 쉬웠죠. 그래서 변형을 줄 겁니다. 어떻게 변형을 줘요? 자, 예를 들어보자. 우리나라에서 누가 키 제일 작아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당장 너 키 몇이야? 168? 165? 왜 이렇게 커? 내가 아는 고3짜리 키가 150이야. 그럼 걔가 더 작네. 그치? 그럼 더 작은 애 너희 부를 수 있어? 그래, 걔는 더 작네. 그럼 누가 제일 작아? 그럼 걔보다 더 작은 애 없어? 그럼 걔보다 더 작은 애.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맞죠? 왜냐면 누군가 말했을 때 더 작은 애 계속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아는 애 중에 말이야. 내가 아는 애 중에 말이야. 내가 아는 애 중에 말이야. 맞죠? 그럼 제일 큰 사람은 누구예요? 서정원보다 더 큰 사람은? 하승진이 더 크잖아. 걔 220이니까. 그쵸? 더 크면. 하승진보다 더 큰 사람 없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마이클 조던 그리고 220이 안 돼요. 걔 19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밖에? 네, 어쨌든 2m인가? 어쨌든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냥 점프력이 높을 뿐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우리나라라고 하면은 그게 범위가 너무 넓잖아. 사실상 6천만 명 중에 누가 제일 큰지 내가 어떻게 알아? 맞지? 눈에 보이는 정도만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범위가 너무 넓으면 우리가 최대 최소라는 건 개념은 애초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아는 사람 중에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 반에서 키가 제일 크다 작다라는 건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사이즈에선 최소 최대를 말할 수 있단 말이야. 맞나요? 그걸 다룰 거예요. 즉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최소를 다루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범위를 제한을 시켜보죠. 이 그림에서 분명히 최소값은 원래는 q였죠? 근데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파란색 범위 내에서 제일 작은 건 누구야? 라고 하면 누구라고 말해야 돼요?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애가 제일 작죠. 왼쪽에 있는 애가 제일 크죠. 맞아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그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에선 최소랑 최대가 누구야? 라고 하면 누구예요? 최소는 누구예요? 얘죠.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자, 누가 제일 커요? 오른쪽에 있는 게 제일 크다는 거죠. 여기까지도 동의할 수 있나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에선 최소 최대가 누구예요? 최소가 왼쪽이고요. 최대가 오른쪽이죠. 자, 아까 전에는 최대가 왼쪽이고 최소가 오른쪽인데 여기에서는 최소가 왼쪽이고 최대가 오른쪽이야. 그럼 내가 그냥 막연하게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x가 1부터 3까지 해서 어디 누굴 대입한 게 최소가 돼? 누구 대입한 게 최소가 돼? 라고 한다면 왼쪽 오른쪽을 우리가 함부로 단언할 수 없다는 거야. 뭘 해야만 해? 그려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차함수 그래프를 제대로 그릴 줄 모르면 우리가 최소 최대를 어디에서 갔는지 판단을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래프를 그릴 때 누굴 기준으로 그려줘야 돼? 축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두 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그려요. 첫 번째, 축 어디 있는가? 두 번째, 좌표 누구 있는가? 좌표, 그러니까 x절편 또는 y절편을 알려줬다면 그 절편을 기준으로 그려주면 되고요. 그런 게 없어. 그러면 축을 기준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좌표를 알려줬다면 걔가 훨씬 강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 좌표를 기준으로 그려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좌표가 애매하다, 축만 있다, 그럼 축을 기준으로 그려줘야 됩니다. 알았죠? 이차함수 그래프 잘 그려야 돼요. 잘 그려야 됩니다. 이차함수 그래프를 잘 그려야지 그 다음 그래프들을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요. 당장 수학 하에서 배우고 있는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런 그래프들도 이차함수를 잘 그려야지 그러면서 이 그래프에 대한 개념을 착실하게 쌓아 나가야지 풀 수 있고요. 추후에 2학년 때 배우는 무수히 많은 함수의 그래프들을 다 그리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잘 그려야 됩니다. 그래프를 안 그리는 학기는 단 한 학기도 없어요. 모든 학기에서 그래프는 다 그려야 됩니다. 그래프가 어렵게 그려지냐 덜 어렵게 그려지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수학 하는 그래프가 좀 쉬운 학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학기들은 그래프가 다 어렵게 나와요. 알았죠? 수학상도 사실 그래프가 쉬운 학기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수학상 뒷부분에 그림이 이상한 게 들어있어서 거기 때문에 좀 문제죠. 자, 어쨌든 이 단원의 최소 최대라는 게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는 사실상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사람 작은 사람 물어보는 수준이었다면 고등학교 수학상에서 배우는 개념은 우리 반, 우리 학교라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최대랑 최소를 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잘 그려놔야지만 문제를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프를 많이 상상하고 그리고 확인하고 점을 찾고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는다면 문제를 못 풀게 될 겁니다. 자, 볼게요. 621번. F1은 2라고 알려줬고요. fx의 최대가 4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fx 더하기 10은 0의 근의 합이 뭐라고 쓴 거야? 근의 합이 6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게 뭔 소릴까요? 이걸로 fx는 0의 두실근의 곱을 구하래. 이게 뭔 말이지? 뭔 말일까요? 얻어낼 수 있는 정보를 얻어내야 돼요. F1은 2, 1,2 지난다는 거겠죠. 그쵸? 또, 그럼 얘는 뭐라고 해석해요? 얘가 뭔 말이야? fx의 최대가 4래. 그쵸. 이게 위로 블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y좌표가 4라는 거예요. 그럼 x좌표 알 수 있어? 어떻게 알아? 1,2는 여기 밑에 있겠지. 여기 4잖아요. 그럼 얘를 써먹어야 되는데 얘가 뭘까?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 해석하려고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했다니까. 얘는 뭐라고 해석하는 거냐면 fx 더하기 10은 0의 근의 합이 6이라는 건 fx는 마이너스 10의 근이라는 거고요. 다른 말로 y는 fx와 y는 마이너스 10의 교점의 x 좌표 라고 이해하는 거죠. 자, 그럼 y는 fx는 얘야, 맞지? 마이너스 10은 어디 있을까요? 밑에 이 것 중에 한 대략, 맞지? 그럼 여기에 두 점이 있는 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이 둘을 더한 게 6이라는 건 뭘 알려준 걸까? 응? 자, 여기서 알려주는 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서 여기 뭐 상단에 써주는 게 좋겠죠? 밑에는 풀이를 적어야 되니까 상단에 좀 적어주세요. 이 차 함수는 x는 p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쵸? 그렇다면 내가 여기에서 가로선을 그렸을 때 여기 x 좌표 합은 반드시 2p예요. 반드시 2p입니다. 축의 2배라는 개념이죠.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칭이라는 건 일종의 데칼코마니를 말해요. 데칼코마니 뭔지 알죠? 뭐야? 그렇게 말하면 좀 애매한데. 데칼코마니 어떻게 만들어요? 안 해봤어, 데칼코마니? 뭔지 몰라? 초등학교 때 이런 거 안 하나? 그리는 거잖아, 데칼코마니. 해본 적 없어? 그러니까 색종이 스케치북 여기에다가 반뚝 한 다음에 여기에다만 물감 막 칠하고서는 접으면 어떻게 돼? 그럼 여기 이렇게 생긴 젠장 이런 식으로 생긴 애가 나올 거 아니야. 반대 방향으로. 그쵸? 이게 대칭이에요. 이게 데칼코마니고. 이런 거 안 해봤니? 오, 니 초등학교 안 다녔어? 왜 그러지? 초등학교 때 해요 보통. 중학교 때 하나? 어쨌든 니 중졸이잖아 이제 곧. 근데 왜? 어쨌든 그래요. 데칼코마니 이겁니다. 데칼코마니 똑같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대칭 형태인 걸 데칼코마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얘는 뭐냐면 여기 길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럼 여기를 내가 K랑 K라고 하면 요 점은 뭐가 되냐? P에서부터 K만큼 더했으니 K 더하기 P고요. 얘는 뭐가 되냐면 P 빼기 K가 된다는 거죠. P 더하기 K랑 P 빼기 K가 되는 거야. 그럼 이 둘 더하면 얼마라고? 반드시 2P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네 둘을 더하면 얼마? 6이라며. 그럼 6이라는 건 뭐야? 네, 얘가 3이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알았죠? 3이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fx 더하기 10은 0의 근의 합이 6이라는 건 fx는 마이너스 10의 근, 즉 y는 fx라는 그래프 내가 그렸잖아? 이거랑 마이너스 10이라는 그래프 그릴 수 있죠? 둘의 교점의 x좌표의 합이 6이라는 것이고요. 그 합이 6이라는 것은 이거의 합이 6이라는 건 이 꼭지점, 즉 축이라는 애가 3이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자, 그럼 1,2는 여기겠죠? 왜? 3보다 작고 4보다 작으니까. 그쵸? 자, 우리가 중학교 때 이미 이거 했어요. 2차 함수에서 점 2개 줬어. 그럼 좌표, 식 어떻게 찾아요? 점 2개 줬어. 식 어떻게 찾아? 어떻게 찾아? 뭘로 찾아? 표준형으로 찾죠. 꼭지점을 줬기 때문에 표준형을 씁니다. 표준형 어떻게 써요? y는 a 곱하기 x-3의 제곱 더하기 4. 이제 a만 구하면 되죠. 그러기 위해서 1과 2를 대입합니다. 2는 1 대입하면 얼마예요? 4a 더하기 4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fx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x-3의 제곱 더하기 4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나요? 자, 그럼 이거 뭐 전개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6이니까 3x 마이너스 2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의 두근의 곱은 뭐야?
두근의 곱은 그냥 얘랑 얘 근과계수 관계 써주면 되죠. 맞죠? 그래서 두근 곱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1이 됩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렇죠? 두근의 곱은 근과계수 관계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일단 식을 찾았어야 됐다는 거고요. 식은 가나다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사실 풀이 과정은 네, 그냥 다 써주면 괜찮겠습니다. 풀이 과정을 좀 네, 정리해 본다면 그래프를 반드시 그려줘야 된다는 거죠. 합이 6이라는 걸 통해 여기가 3이라는 걸 얻어낸 거고요. 그래서 그 3,4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식으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2 지난다는 걸 대입해서 a를 구해주고요. 그럼 fx가 온전히 나왔으니 전개해서 두근의 곱은 근과계수 관계를 써주면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좀 어렵죠? 조금 어렵죠.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서 어렵게 출제되는 유형은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라면 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차 함수와 나머지 정리예요. 그 둘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네. 뭐 학교마다 좀 달라요. 실제 복소수에서 어려운 문제를 낸 학교도 있고요. 경민고가 그랬었죠. 네, 보통 뭐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아마 30일에는 못 볼 것 같고요, 시험을. 그럼 1월 3일이나 뭐 그렇게 볼 것 같아요. 여러분 대답하는 거 보니까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좀 천천히 나가더라도 함수는 좀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자, 626번 이어서 보도록 해볼게요. x가 3 이상일 때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kx의 최대가 15다. 이거 어떻게 구해?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왜 못 그려요? 왜 못 그려? 그럼 3 이상이라 했잖아. 그럼 3 이상에서 최대값은 누구여야 돼? 위로 볼록이니까. 대답을 못하는 게 맞습니다. 대답을 못하는 게 맞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대답을 왜 못해? 그래프를 못 그리니까요. 그래프를 왜 못 그리는데? 2차 함수는 절편 또는 축이 있어야 되는데 맞지? 알려준 게 하나도 없죠. 왜 알려준 게 없어? 얘 때문에 못해. K가 뭔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케이스를 나눕니다. 두 가지로. 어쨌든 위로 블록인데 이 K라는 게 3보다 이상인지 또는 K라는 게 3보다 작은지에 따라 문제풀이 양상이 달라집니다. 왜냐면 3보다 이상이라면 최대값은 명확해요. 꼭지점에서 최대입니다. x는 k일 때 k제곱이 최대값이 되고요. k일 때라는 거니까 k 넣으라는 거죠. 그럼 그게 15인 거고요. 그래서 k는 뿔마 루트 15지만 나는 k가 3 이상이라 했으니 루트 15다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헌데 k가 3보다 작아.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의 최대를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제일 커? 뭐 대입한 게 제일 크죠? 3 대입한 게 제일 커요. 그래서 x가 3일 때 3 대입하면 6k-9가 최대가 되고요. 그게 15라는 거죠. 그럼 k는 얼마가 돼요? 4가 됩니다. 잠깐 이상하지. 뭐가 이상해? 3보다 작다며. 3보다 작다고 했는데 k가 4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루트 15가 답이에요. 서술형 문제로 많이 출제되는 주제고요. 네, 서술형에서 이거 안 쓰면 네, 그 순간 틀립니다. 그 순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10점짜리 문제야. 근데 이걸 안 쓰고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냥 표준형만 바꿔도
이거라서 k제곱이 c보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누구 3 이상이라 했으니까 뭘까 하고서 이제 고민하다가 그냥 루트 15 마이너스 루트 15 빼고 이렇게 해서 답은 맞았다고 하자. 그러면 10점 중에 5점 받습니다. 맞죠? 10점 중에 5점이란 건 그냥 객관식 하나 틀린 거랑 동급 취급한다는 거야. 이걸 안 쓴 무로써. 자, 그래서 명확하게 인식해줘야 돼요. K가 3 이상이다, 3보다 작다라는 것을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야. 왜? 이거의 최대값을 우리가 그리는데, 구하는데 고민이 되는 이유는 그래프를 못 그려서 그런 것이라면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프를 그리려면 축을 명확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이번 고3 모의고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3 모의고사 이게 나왔는데 고3 때까지 이걸 못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서 실제로 그 문제가 그 시험에서 두 번째로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이거를 못해서.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워하는 건 추후에도 어려워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럴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지금 어려워하는 걸 잘 잡아놓으면 그 다음에도 뭐 승승장구하면서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쉽지는 않지만. 자, 이어서 631번 보겠습니다. 이거 다 나갈 수 있나? 하나, 둘, 셋, 넷. 네 문제밖에 안 남긴 했네. 진도는 다 나가겠다, 맞죠? 아마 시험은 안 될 것 같은데. fx라는 게 x제곱 더하기 절대값 x 빼기 1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절대값이 문제 중간에 섞여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범위를 나눠줘야 돼요. 왜냐면 너희들 이런 거 그래프 그릴 수 있어? 못 그린단 말이야. 뭐 어떻게 해주냐면 절대값이 이렇게 있을 땐 얘 0 되는 값 기준으로 범위 나눠준다라고 2차 방정식 단원에서 이야기했죠? x가 0 이상일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눕니다. 0 이상일 때는 이게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이고요. 0보다 작을 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인데 그럼 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주냐? 이거는 옆에다 그릴게요. 얘는 이렇게 그려지는 애고요. 얘는요. 이렇게 그려지는 애입니다. 왜냐면 축이 2분의 1이냐 마이너스 2분의 1이냐 차이라서. 근데 얘는 0 이상인 부분만 그리는 거고요. 여기 얘는 0 이하인 0보다 작은 부분 그리는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 둘을 합치면 네, 이렇게 그려집니다. 마이너스 1 기준으로 꼭지점이 있긴 한데 이거 부드럽게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이 부분 잘라서 붙이고요. 이 부분 잘라다 붙인 게 됩니다. 그런 그림이 되기도 한다. 좀 특이한 그림이죠. 그렇죠? 이렇게 그려지기도 한다. 저 그래프랑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뾰족한 겁니다. 진짜 뾰족한 거야. 그러니까 2차 함수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완만하게 그려지는 포물선이에요. 그렇죠? 포물선이라고 표현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면 보통 뭐해? 공 던지는 거 이야기하잖아. 근데 얘는 공이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가다가 빡!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달라요. 자, 그래서 fx가 다음과 같이 그려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y라는 애가 fx의 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4fx 더하기 5 이거의 최소를 구하래. 자, 그러면 우리가 최소를 구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이게 4차 함수잖아. 4차 함수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니? 못 그리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이 fx를 a라고 치환합니다. 그럼 y는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5니까 맞지? 그럼 이게 a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1로 바뀌죠. 그럼 최소값이 얼마가 돼요? 1. 맞아요? 네, 틀려요. 그렇게 하면. 자, 왜 틀리냐면 우리가 치환을 하죠. 이때 되게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 치환하면 범위가
새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범위, 그러니까 A라는 건 지금 범위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 맞지? 근데 범위가 생긴다는 거야. 왜냐면 이게 fx의 그래프거든? 이 fx는 명확하게 최소가 있어요. 즉 A라는 게 마이너스 1 이상이라는 범위가 생기고 얘도 마이너스 1 이상이라는 범위가 생긴 거야. 그럼 얘 그래프는 우리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마이너스 2,1을 꼭지점으로 하는 이차함수여야 되는데, 그쵸? 이건데 정작 내가 최소값을 구하는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얘가 최소값이 됩니다. 이렇게 되죠.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통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가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는데 2차 함수로서 풀어주는데 문제는 치환을 하면은 범위가 새로 생긴다라는 것 때문에 이 fx의 최소값이라는 것을 표현해 줘야 된다는 거죠. 최소값이라는 거 표현해주고 이 범위에서의 얘의 최소를 구해줬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려야지 우리가 누가 최소값인지가 명확하게 보이겠죠. 광동고 시험 문제였고요. 네, 여기 뭐 시험 문제에서 이런 게 곧잘 나온다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학교들 시험 문제고요. 이 9번이랑 10번은 많이 나오지는 않는 주제긴 해요. 많이 나오지는 않는 주제인데 아니다. 그냥 9번은 많이 나오진 않는 주제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유형 9는 이게 10번이랑 11번은 자주 나오긴 하지만 9번은 좀 낯설 수 있다. 일단 유형 9에 해당하는 635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2차 함수에서 왜 최소값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러니까 y는 x-1의 제곱 더하기 1이 있어. 얘가 왜 최소값이 1이야? 왜 최소값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왜 최소값이 1이래?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어요? 이 중졸들 뭐라고 배웠어요? 뭐라고 배웠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얘가 지금 x-1의 제곱 더하기 1, 지금 y의 범위를 구하는 게 최소 최대에 대한 개념이야. 근데 x-1의 제곱 더하기 1이라며, 그치? 그럼 1에다가 뭔가를 더하는 거야. 왜냐면 얘는 지금 변하는 애고, 그쵸? 얘는 가만히 있는 거잖아. 1에다 뭐가 더하지. 근데 그 더하는 애가 뭔가의 제곱이래. 근데 제곱이라는 건 반드시 0 이상인 거 아니야? 그럼 0 이상인 거랑 1인 거랑 더한 거라. 그래서 1 더하기 0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이상이라고 됐던 거예요. 이게 최소값의 의미입니다. 완전 제곱식이 있으면 걔는 0 이상이기 때문에, 그쵸? x에 뭘 대입하더라도 0 이상이잖아. 그래서 얘는 0 이상이라서 얘만 신경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어떤 거에 제곱 더하기 2라고 써 있으면 얘는 뭐 이상이야? 2 이상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잖아. 제곱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2 이상이라고 써주면 되었던 겁니다. 이게 우리가 2차 함수에서 최소랑 최대라는 개념이 등장했던 이유야. 자, 그렇다면 여기에 착안해서 635번을 x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에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y 제곱 마이너스 8y 더하기 k 라는 것도 최소값이란 개념을 구하고 싶으면 완전 제곱식을 등장시켜야 된다는 거죠. 완전 제곱식을 등장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최소라는 개념을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완전 제곱식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등장시킬까 고민을 해요. 어떡하지 하면서 여기 보면 문자를 하나 안 썼죠. 여기 y예요. 여기 보면 얘 제곱이고요. 이거 있고요. 근데 여기 y고 2y 제곱이라서 이걸 얘네를 보면서 뭔 생각을 하냐. 이거 x제곱 마이너스 x에서 y를 뺀 거에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아요. 자, 근데 이렇게 y 제곱 이거 해주면 뭐가 남아? x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완전 제곱식이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얘네 둘 곱한 거 있죠? 근데 y제곱이잖아. 이거 제곱하면 맞지? 여기 2y제곱이네. 그럼 어떻게 해요?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8y 더하기 k가 써지지. 근데 이것도 뭐라고 쓸 수 있어요? y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k 빼기 16이라고 쓸 수 있게 됩니다. 그쵸? 그럼 완전 제곱식 두 개랑 숫자만 나왔죠. 문자 더 이상 없고. 그럼 얘가 0 이상이고요. 얘도 0 이상이니까 이건 뭐가 돼요? k 빼기 16 이상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이거의 최소값이 5라는 거는 얘가 5라는 거예요. 그래서 k가 21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렵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개념은 아니라서 다행이라면 좀 다행이죠. 641번.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 하는데, 이거는 잘 푸는 경우를 별로 못 보긴 했어요. P라는 애가 x, y인데 1,1과 4, 마이너스 5를 이은 선분 위에 있대요. A, B 위에 있대. 자,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어쨌든 2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의 최대거든? 근데 최대라는 걸 구하려면 우리가 아까 말했다시피 완전 제곱식을 등장시켜야 되는데 완전 제곱식 나올 리가 없잖아. 그래서 뭘 하려고 하냐면 y와 x의 관계식을 구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선분 AB 위에 있다는 걸 이용할 겁니다. 그래프를 좀 볼까요? 1,1이라는 게 여기 있고요. 4, 마이너스 5라는 게 뭐 여기 있겠죠. 그쵸? 그럼 이 선분 위에 있다는 걸 뭐라고 해석하냐? 식을 구할 겁니다. 자, 식 어떻게 구해요? 식 어떻게 구하죠? 기울기 구하고 점 하나 대입해서 y는 ax 플러스 b에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y는 기울기 어떻게 구해? 승서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식에선? x끼리 빼면 얼마? y끼리 빼면 얼마? 그래서 3분의 마이너스 6이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2가 기울기고요. 그쵸? 맞아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2x 더하기 1, b에다가 1,1을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잖아. 그치? 얘가 1,1 지나는 거잖아요. 그쵸? 1,1 지난다. 지난다라는 개념은 뭐 하는 거다? 대입이죠. 그래서 대입을 하면 1은 마이너스 2 더하기 b라서 b가 3입니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라는 값이 2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전개하면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12x 마이너스 9 이거의 최대를 구해달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위로 블록인 이차함수는 최고 창의계수가 마이너스라서 그치?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꾸어주면 이게 돼서 최대값은 얼마? 9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선, 즉 1차함수 식 구하는 것도 여러분 다시 상기해 줘야 돼요. 알았죠? 상기해 줘야 된다. 다시 기억해 줘야 된다. 기울기 먼저 구하고 대입해서 구한다 라는 거. 기울기가 지금 여기 이렇게 얘가 3 증가한 동안 마이너스 6이라서 마이너스 2인 거죠.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647번 보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사각형 넓이 구하려면 뭐랑 뭐가 필요해요? 가로, 세로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가로를 x라고 했어요. 그럼 세로를 뭐라고 할까? y? 네, 좋지 않습니다. 그건 좋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냐면 지금 최대를 구해달라고 했던 거니까 최대를 구하려면 이게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2차식을 등장시켜야 돼요. 문제가 두 개면 안 좋잖아요.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말합니다. 직각 삼각형에서 우리가 문제를 접근하는 방향은 세 가지를 했어요. 뭐뭐뭐를 했죠? 피타, 닮음, 넓이. 그럼 여기서 뭐 쓸까? 닮음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0대 20이죠. 그럼 여기가 x 대 2x가 돼요. 여기가 20-2x가 됩니다. 네, 끝. 새로 나왔죠. 그래서 넓이는 x 곱하기 20-2x가 되고요.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20x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5의 제곱 플러스 50. 이게 넓이입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최대가 될 때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달래요. 최대는 그럼 언제 되냐? 최대값은 x가 5일 때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x가 5일 때라는 것은 어떻게 보냐? x가 5일 때라는 건 x가 5라는 건 여기가 5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 세로는 10이죠. 그래서 5 더하기 10의 2배다. 그래서 30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닮음을 이용했다는 거죠. 왜? 왜 닮음을 떠올린다? 직각삼각형이 나왔거든. 그치? 직각삼각형 나오면 이렇게 닮음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아니면 피타고라스 넓이 뭘 쓸지를 결정하고 어쨌든 큰 틀에서 넓이의 최대를 구하려면 우리가 그 2차 함수, 2차 식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 핵심을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 그런 거다라고 받아들여요.